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또 만났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섯 번째 주차 수업이고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업들이 좀 미뤄졌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요번 주 6주차까지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될 것이고, 우리가 7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 날짜가 5월 4일이라는 거 아시죠?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드디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은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니, 학교에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루트로 메시지가 갈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동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5월 4일 우리 꼭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었으면 하는 마음, 또 그 바람을 담아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어느새 벌써 유니트 4 나가는데요. 수일치예요. 수일치 38페이지고요. 그런데 교재 들어가기 전에 PPT를 통해서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 교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일치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수일치.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제 어그리먼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굳이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서 요런 개념적인 거 어휘는 나는 그냥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관계가 서로 뭔가 맞춘다, 일치한다. 실제로 어그리먼트는 일치라는 거, A와 B 대상이 의견을 합치는 합치 또는 일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토익에서도. 그런데 문법에서 그 전문 용어로도 어그리먼트가 일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혼자서 일치할 수는 없다는 거.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요 일치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첫 번째 요 수 개념에서의 일치예요. 요거는 정말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언어보다는 영어 언어의 수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요 단수와 복수 개념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말에서는 단수와 복수 개념을 꼭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간단한 예로 저기 창문들을 보니까 세 마리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저쪽에 보니 건물 세 개들이 있고 거기에 네 명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네. 그 옆에 보니 다섯 개의 의자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 사람들이 다 앉아서 필 수 있겠다. 뭐 좀 내용은 되게 좀 웃기긴 한데 내가 지금 저기 바깥에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지금 만든 그 예예요. 근데 이제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한 거 느껴지나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즉 영어에서 그 S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들이라고 해요. 들. 사람들, 물건들, 건물들, 자동차들, 들이에요. 근데 요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필수는 아니죠. 오히려 썼을 때 되게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영어에서 이 S는 필수예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라는 거는 거의 뭐 원칙, 제1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기준과 그다음에 구별하는 방법과 구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영어 문제 만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약한 부분들을 좀 드립하겠죠. 우리나라 언어에는 수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영어의 수 개념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영어에는 그게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하다는 걸 이미 그 토익이나 뭐 여러 영어 시험, 특히 토익 그 시험을 그 주관하는 데가 ETS라는 데거든요. 아주 뭐 귀신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자주 실수하는 거, 약한 부분 이런 거 아주 뭐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문제들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어에서의 이 수개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요건 이제 토익에 관련된 문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어떤 케이스는 단수, 어떤 케이스는 복수인데 항상 always, all the time 단수와 복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황마다 다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맞아요. 붙박이 장처럼 항상 거기에 있는 거기에 이제 딱 이렇게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법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과제 먼저 안내할게요. 우리 이제 오답 노트 정리하는 방법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페이지 43페이지 실전 문제 풀이인데요. 정답지 충분히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시험이 아니니까 참고하되 그냥 슬렁슬렁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참고해서 모범 답안을 좀 만들어서 작성해 보세요. 자, 모범 답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형식적인 것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요 동영상 수업 맨 마지막에 PPT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수일치라는 것은 첫 번째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주어는 약자로 S라고 하고 동사는 V거든요. 그래서 SV 어그리먼트다 그러면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는데 영어보다는 훨씬 약해요.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동사도 바꿔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어에서는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서 무언가 이 주어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조동사 부분을 바꿔줘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말고 보통 이제 우리가 비동사 좀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게 분화가 돼서 그래요. 자, 동사의 단수형과 복수형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동사의 단수형은 아무것도 동사의 단수형은 이제 뒤에 s를 붙이는 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요. 복수형은 뒤에 아무것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나중에 명사의 복수형, 단수형 나눌 때 되게 헷갈려요.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명사에서는 요게 반대입니다. 명사에서는 단수형일 때 단수일 때 오히려 안 붙이고요. 복수일 때 오히려 뒤에 s 붙이지요. 그쵸? 그래서 요게 영어에서 반대예요. 단수인데 동사에서는 s를 붙이지만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자, 단수일 때는 동사에서는 붙이지만은 명사에서는 붙이지 않습니다. 동사에서 복수형일 때는 안 붙이지만 명사에선 붙여요. 이게 조금 반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를 헷갈려서 나중에 주관식 같은 거 자꾸 실수해요. 그래서 요 부분 수를 표현하되 동사와 명사 부분은 조금 거꾸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비동사의 불규칙형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아직도 틀리면 곤란합니다. 주어가 단수면은 is와 시제에 따라서 was를 쓰거나 주어가 복수면 are를 쓰거나 과거일 때는 were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뒤에 s나 스펠링에 따라서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수일치라는 개념 아래에 주어와 동사를 맞춰줘야 하고 주어 동사뿐만이 아니고 주어 자체에 s를 붙이느냐 동사 자체에 s를 붙이느냐 요것도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사의 수 일치하는 거 요거 표현하는 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거요? 자, 일단 동사의 수 일치한다는 건 기준이 현재 시제여야 해요. 현재 시제. 과거일 때는 시제가 바뀌기 때문에 요 수일치 개념은 조금 나중에 일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제이면서 3인칭 단수일 때만 보통 동사에 표시를 하는데 요 뒤에 이제 s와 es가 붙게 되는 거죠. 이거 이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에 언제 s나 es를 붙인다? 현재 시제이면서 3인칭 단수일 때. 그러니까 세 가지 현재 시제,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 그래서 조건이 3개인 거예요. 현재 시제이면서 3인칭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앞에 거 지웠는데도 그러네. 자, 현재 시제이면서 3인칭 단수이면서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꼭 맞춰야 돼요. s나 es 붙일 때에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내가 뭐 엄청나게 좀 어려운 말 갖고 온 것 같지만 그냥 한마디로 주어가 he나 she 일 때는 시제가 또 현재 시제일 때는 바로 요 위에 있는 s와 es를 붙인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영문은 모르겠지만 의외로 지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제목만 쭉 따갖고 왔어요. 페이지 39에서 이제 40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 1번 앞에 on이 있을 때에 이거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돼요? 숫자로는 1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나 어는 숫자 1이니까 명사는 당연히 단수이겠고 그러니까 뒤에 동사까지도 단수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수 일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네. 근데 더는 솔직히 우리가 이것만 봐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요 명사 형태를 봐야 되겠죠? 근데 명사 형태가 단수야. 그럼 당연히 동사도 단수. 요것도 수일치예요. 자, 3번부터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토익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딱 내기 좋은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거는 출제 유형 분석에서도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자, 동명사. 동명사라는 것은 이제 보통 동사로 따지면은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예라고 e.g. example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로는 running 그 동명사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달리기.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이제는 완전히 일반 보통 명사가 됐는데요. 읽기. 저 뒤에 이제 기가 붙으면서 일종의 동사가 명사 개념으로 바뀐 건데 얘네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달리기들, 읽기들 하기에는 얘네들이 너무나 어떤 식이에요? 얘네들은 완전 추상적인 개념이 되죠. 일종의 행동이 되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면 걔네들 추상명사로 인식이 되어서 항상 단수 취급한다 했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였는데 ing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더니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가 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세는 그 수의 개념을 좀 반영을 하려고 보니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항상 단수 취급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도 그래요. 절. 뭐 저기 산 속에 절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을 할 때 누구가 무엇을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돼요. 누구가 무엇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요 것이라고 하는 요 대상이 영어에서는 요렇게 각각 접속사로 표현이 되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후치 어떤 표현들이 뒤에서 그걸 마킹을 해주거든요. 마킹한다는 건 그 역할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뭐 전치사도 그렇고 거의 시그널 중심으로 앞에서 그걸 좀 마킹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절, 왓절, 웨더절 해서 대트가 시그널을 주면서 나 이제부터 문장 시작할 거야. 그럼 대절이 되는 거고요. 왓트가 나오면서 보통 내가 문장 제일 앞에 있을 때는 뭐야? 나 이거 새로운 문장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what 접속사 되는 거고요. whether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내가 문장 앞에 whether가 있으면 나 그 다음 문장 내가 이끄는 거잖아.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게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데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이끄는 그런 단위가 바로 절이고요. 그 절 또한 해석했을 때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셀 수가 없는 개념적인 거잖아. 그렇죠? 추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3번, 4번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어렵다면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저기 뒷부분 뭐 한 10 몇 과, 10한 3과, 4과 정도에 나오는 애들을 지금 미리 땡겨갖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몰라도 그때 가면 또 한 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좀 받아들이세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도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영어에서 명사 중에서도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은 추상명사, 개념적인 것.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에서 항상 단수 취급을 했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에서도 이제 항상 단수를 이제 나타내는 애들 지금 할 건데요. 박스를 칠까? 오케이. 얘네들과 그 다음에 얘네들. 근데 딱 눈으로만 보더라도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 각각. 우리나라 말로 every는 해석을 모든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개념적으로는 요 each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either 둘 중에 하나, neither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닌 뭐 그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대놓고 개념이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인 개념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단수로 가겠죠. 그 뒤에 아무리 복수명사가 오더라도 해석을 했을 때 우리 핵심 개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프레이즈 구절에서 핵심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복수형이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그 그룹의 각각 멤버는 그 그룹의 그 두 개의 그룹 중 어떤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개념들이 여기에는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 동사는 어떻다? 항상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뒷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에 거와 좀 반대의 케이스로 항상 복수입니다. 항상 복수. 항상 복수. 그래서 both는 숫자 2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둘 다이죠. 둘 다. A와 B 둘 다. few도 해석은 거의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a few도 조금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항상 두 개보다는 많죠. 거의 없어도 두 개보다는 많고 조금이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 개보다는 많아. 한 개보다 많아.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many, several 할 거 없이 다 셀 수 있는 거에 많다. 몇 개다. several도 무슨 의미예요? 몇 개. 그렇죠? 몇 개.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some과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요 some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요 some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그죠?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7번 애들은 상황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나누자. 상황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나누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교재가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요 교재는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면, 우리 유니트 1에서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나도 지금 펴고 있는데, 페이지 20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화살 표시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20페이지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20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20페이지의 제목은 수량 표현, 즉 수와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 표에서 우리 과제로도 했었죠. 표에서 앞에 each와 every는 항상 단수, many와 several과 few는 항상 복수, much와 a little, little은 셀 수 없는 것에만 쓰니까 항상 단수 취급. 하지만 all과 must, some은 그 박스에서도 복수와 불가산명사 두 개 다 지금 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들 좀 지우고 정리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 표현들 뒤에 어떤 애들이 오냐에 따라서 얘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요 앞에 있는 게 부분이고 뒤에 게 이제 전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셀 수 있는 거면 부분도 당연히 셀 수 있는. 그쵸? 그 그룹 안에 있는 개체들은 다 똑같은 속성의 것들이니까. 전체가 셀 수 있는 거면 그 안에 모든 것, 대부분, 조금, 어떤 것도 그 안에 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로 가게 되면 항상 복수로 가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명사가 셀 수 없는 케이스라면 앞에 있는 이 부분도 당연히 셀 수 없는 애들이겠죠. 그러면 항상 단수 취급으로 가야 돼요. 자, 얘네들은 교재에서도 우리 한 번 더 다룰 거고 이따가 출제 유형 분석에서도 몇 번 반복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꼭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출제 유형 첫 번째 포인트인데 요거는 아주 쉬워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분석할게요. An assembly worker leave 또는 leaves the production floor earlier. 자, 여기에서 an assembly worker라는 게 지금 주어거든요. 그럼 동사는 뭘 쓰냐 그러면 요게 이제 힌트인 거예요. 그리고 assembly의 ly는 절대 부사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얘는 형용사로서 assemble은 뭔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텔레비전, 자동차 이런 거 공장에 보면은 부품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들 조립만 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어 단어로 표현했을 때 조립 라인의 이제 근로자라고 했을 때 an assembly worker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on이 시사하는 것은 얘는 단수형이야. 그렇죠. 지금 요 명사도 단수죠. 주어가 단수이니 뒤에 동사도 단수. 그런데 왜 s 있어요? 라고 반문한다면 동사는 단수형이 원래 s가 붙는 거. 명사는 단수형이 s 없는 거. 명사가 복수면 뒤에 s가 있고 s가 있다면 뒤에 동사는 s가 없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동명사 단수동사인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 부분. 자, making 동사에 ing 왔네. 그럼 group reservations s가 꼭 있어. 이런 문제는. 그리고 뒤에 동사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요 making에 집중하지 않고 reservations의 s를 보고 바로 r을 선택해요. 이거 여러분들 바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속절 없이 속수무책으로 ETS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얘네들 제일 많이 파는 함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making 나오면 이거 지금 뒤에 동사 뒤에 ing 동명사인데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은 행동이잖아. 행동 셀 수 없어. 셀 수 없으면 당연히 항상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어는 making부터 reservations까지 한 덩어리이고 여기서의 핵심이라는 말 나 되게 좋아하는데 reservations가 아니고 바로 이 making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사는 이 making과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Making group reservations is one way to get a discount. 그룹 단위로 예약하는 것, 그 행위는 바로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 디스카운트를 받는 방법이에요. 할인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하나 차근히 해서 좋은 샘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토익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whether가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whether 나오면 당연히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동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를 결정하는 게 우선 핵심인 거죠. whether라는 게 바로 접속사로서 문장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는 요 whether에 소속되어 있는 종속절의 주어 동사고요. 실제는 이 whether가 WH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바로 주어이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문장의 전체 동사라는 거죠. 그럼 이 동사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이 whether절 여기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오답노트에는 whether 쓰고 명사절 whether까지 좀 써주세요. 그래야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샘플 돼서. 그래서 whether 명사절 다음에 동사 나오면 얘는 항상 단수 취급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is가 되어야 해요. 자, 그래서 문장을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본다면 whether부터 whether 접속사 시작으로 increase까지가 하나의 절이고 얘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어가 동사 하는 것. 그러니까 얘도 항상 추상적인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는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데이터를 쌓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소유격 나올 때예요. 자, 요 문장도 보시면 our manager 명사 generally 여러분 우리 바로 앞전 시간에 했어요. 부사이지요. 그 다음 동사를 선택하래요. 그럼 동사의 어떤 형태를 선택할 거야? 자, our만 보면 우리 아무런 힌트를 얻을 수 없어. 그 뒤에 나오는 manager, s 없죠. 그러면 동사는 뒤에 s 있는 걸 선택. 왜?
앞에 있는 주어의 명사와 동사는 반대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서 부사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주어와 동사 사이를 유일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옵셔널한 부가어적인 특징이 있는 부사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통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의 매니저는 요거는 뭐 무시해도 돼요. 요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 부사니까. 보통 문제 풀 때 이런 부가어는 빼고 문제 푸세요. 자, 동사 되죠? 단수니까 단수 동사 S 넣어주세요. 다음 by himself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alone, 혼자서 보통 부장 직책은 그 스몰 프로젝트를 혼자서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인데요. 요건 이제 페이지가 잠깐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밑에 필수암기표를 내가 먼저 갖고 왔어요. 이거 먼저 좀 보여주려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 A of B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A of B가 논리적으로 부분과 전체를 나타낼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물과 소유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1번과 2번은 서로 같은 개념이야. 부분과 전체 개념에서 2번도 파생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A of B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B라는 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부분과 전체예요. 그럼 요 앞에 있는 A의 속성은 누가 결정한다? 요 전체 그룹인 요 B가 결정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A가 수를 결정하는 경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A가 너무 뻔한 거야. A가 너무 당연히 단수. 네? A가 너무 당연히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명사, 단수이던 복수이던 상관없이 one, another, each, either, neither 이거 무조건 단수 동사는 항상 단수. 그래서 너무 당연히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는 뒤에 나오는 B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단수야. 그럼 더 넘버는 뭐냐? 더 넘버가 여기서는 핵심이고요. 오브가 뒤에 형용사적으로 그룹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요. 뒤에 나오는 것에 숫자라고 해석이 돼요. 숫자. 그래서 숫자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로 숫자는 더 넘버이니까 항상 단수로 갈 수 없겠죠. 그렇죠? The number of 뒤에 뭐 명사가 어떤 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더 넘버 자체는 단수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로. 자, 그런데 얘는 그냥 바로 비교 쪽으로 가볼게요. 요렇게 요 따라 내려오세요. 요로 가볼게요. 요거는 기껏해야 어와 더의 차이인 것 같지만 얘는 문법적으로 완전 다른 구조의 애를 보입니다. 아까 전에 요 위의 표현에서는 더 넘버가 실제 주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 표현에서는 바로 요 뒤에 나오는 요 명사가 핵심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위에와 상관없이 얘는 많은 many와 똑같은 의미야. 많은 무엇. 그래서 a number of 자체가 many라는 형용사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도 당연히 복수로 가야 되고 동사도 당연히 복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필수암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논리 영역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지고 되게 유명한 부분인데 지금 문법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다소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를 머릿속에 잘 가지고 가면 이거 관련된 문항은 모두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비단 지금 유니트 뿐만이 아니고 명사 파트에서도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A of B는 아까 그룹으로 따지면 이렇게 부분, 전체와 부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의 속성에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요 A를 보려면 당연히 B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애들은 B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다 죄다 너무 당연히 단수인 애들이기 때문에 뭐 요건 0.1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당연히 뒤에 빈칸이 있다면 단수형을 찾아야 되고요. 요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the number of 단수 복수명사 또는 a number of 복수명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돼요. 왜? 헷갈린다 이거죠. 자, 이랬을 때 차이는 뭐냐? 더와 어 차이 이거 뭐 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문법적인 구조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넘버 자체가 주어의 핵심이고 그래서 동사도 넘버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얘 명사에 상관없이 동사는 항상 단수형을 써야 되고 number of는 얘는 오히려 수식어 many에 해당되는 거고 요 복수명사 얘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복수동사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all과 must와 some과 any는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죠? 명사에서 22페이지라고 했던가? 20페이지라고 했죠? 거기에서도 all과 must와 some과 any는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단수, 복수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동사 부분이 빈칸으로 문제 나온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게 이 앞에 있는 애들만 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해? 바로 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 단수로, 복수면 복수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풀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상황 상관없이 무조건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all과 must와 some은 상황이 항상 고려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요 내용에 관련된 기출 유형을 좀 볼게요. 자, 이제는 문제가 눈에 보일 겁니까? 자, each of these shows blank need to be more involved in the community.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each of these shows가 다 주어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요 each가 주어의 핵심입니다. each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단수. 그러니까 동사는 항상 단수로 가. 그 이슈 하나하나가 다 나로 하여금 그 커뮤니티, 우리 지역사회죠.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더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 예문은 예를 들면 뭐 세월호의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그 세월호 때문에라도 더 뭔가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 또는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뭐 뿐만 아니라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요즘에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거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지역사회 또는 정치 쪽에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예문을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더 참여하도록 했는데 요 문제를 떠나서 요 어구는 토익에서 되게 비동사와 함께 요 어구는 토익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빈줄 어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에 포함되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는데 토익에선 그게 아니고 참여 또는 연관으로 가야 한다는 거 강조할게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all of the 명사, 그 다음 동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all of the shareholder support 또는 support the acquisition. 자, 이 문장은 여러분 꼭 외워야 하는 문장. 비즈니스 토익 영역에서 따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 문장 전혀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all 보는 순간 얘만 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 그럼 어디로 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shareholders, 얘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S 있네요. 그럼 동사 파트에선 S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support로 간다. 지금 내가 푼 거 여러분 따라올 수 있죠? 이제는 앞에서 설명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 토익에 나오면 0.1초 만에 풀어야 하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shareholders는 의미가 뭐냐면 주식 영역에서 주주예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그 다음에 acquisition, 요거 토익에 나오면 여러분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얘는 획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직한 친구가 요거 사전 찾아서 획득이라고 해석하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돼요. 자, 아니고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획득이 아니고요.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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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라고 하죠. M&A. 뭐 이것까지 하느냐라고 하는데 많이 나오니까. 자, M&A는 영어로 진짜 많이 나와요. merger and oh no. Okay. merger and 그냥 이게 갈게요. and 바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acquisition입니다. merger and acquisition. 그래서 요 merger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고 acquisition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토익에서요. 자주 나올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애는 내가 뭐라고 했죠? 아예 그냥 앞에서 다 외워버리는 게 좋다 그랬죠. 어차피 뒤에서 또 만날 거니까. 자, 그러면 출제 유형 분석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 설명하고 여기 동영상, 이번 동영상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자, 과제는 지금까지 연습한 거를 활용해서 페이지 43페이지 실전 문제 풀고 모범 답안 작성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과제 확인하니까 자기 틀린 것만 썼더라고요. 자, 명칭이 오답 노트인 거고, 근데 내가 헷갈릴까봐 그냥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답 노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하는 과제는 본인이 틀린 것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틀렸다 하더라도 또 공부하고 해서 좋은 샘플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되고 그게 나중에 토익 문제 풀 때 찍더라도 정답에 가깝게 찍는 요령을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익도 사실은 시간 문제의 어떤 그런 시간에 아주 예민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눈이 기억하는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샘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유형이 조금 활용되고 변화된 거를 많이 풀어본 그런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안다 하더라도 내가 맞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모범 답안 작성해 보는 거 그거 여러분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요 조건 모두 반영해야 돼요. 문제 보기 꼭 적을 것, 단어도 정리해야 한다는 거, 타이틀 꼭 쓰세요. 근데 타이틀은 핵심을 구체적으로 요약,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타이틀로 넣으면 그 타이틀은 전혀 효과가 없는 애가 됩니다. 다 풀고 나서 8개 중에 비슷한 유형 문제끼리 넘버링을 같이 하면은 그것도 토익 문제를 보는 눈, 어떤 그런 시야가 좀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4번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번 과제는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 요번에는 틀리지 않고 잘 해서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동영상 끝나고 나면은 실제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